자, 교재는 468페이지 4번 작용모형 작성죄를 갑니다. 자, 전 시간에 작용모형이 뭔지는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권한이 없는 자, 다음 자격사칭, 본인명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본인명의가 아니라 타인 명의까지 모형을 하게 되면 그때는 뭐가 돼요? 위조가 되고요. 권한이 없다는 말은 뭐라 그랬습니까? 권한 바뀌다, 초월이다 말씀드렸고, 권한이 있다는 것은 아니죠. 권한 범위 내에서 권한을 남용하는 것은 권한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는 작용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판례 보죠. 자, 목적범위입니다. 그래서 행사할 목적이 나와 있는데, 자, 밑줄 그으시고, 자, 행사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대리권, 대표권이 없음을 알면서 마치 대리권, 대표권이 있는 것처럼 가정하여 타인 자격을 모형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된다. 됐고, 그 다음 행사할 목적이 또 뭔지는 또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빨간색 들어볼까요? 사문서를 작성하는 자가 다른 사람의 대리인으로서의 자격을 모형하여 자격모형 동그라미. 자, 문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을 인식 용인하면서 이를 진성한 문서로서 어떤 효용에 쓸 목적으로 사문서를 작성하였었다면 자격모형죄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죄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조합장 아닌 사람이 조합장 직함 동그라미 치시고, 그렇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직함을 써서 그 계약서를 작성하였었다면 이 자체로서 뭐가 된다? 그렇죠. 이 죄가 된다. 이런 말이. 자, 두 번째 가로 열어볼게요. 계약이 상대방이부터 날인하였었더라도 가로 닫고. 자, 여기서 상대방이 이걸 알고 있었대요. 세무치시고 돼지꼬리. 또 다른 인장을 날인했대요. 돼지꼬리. 라 할지라도 이 죄가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지. 형식주의니까. 상대방이 알고 있었든 아니든 간에 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자격을 사칭해서 자기 이름을 쓰게 되면 이 죄가 된다.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 2번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제가 몇 번 되었었고요. 자, 그 밑에 판례도 1번, 2번 다 출제가 되었던 판례입니다. 자, 자격모형 작성죄에 있어서 타인이라 하는 것은 자연인, 법인뿐만 아니라 빨간색으로 독립된 사회적 지위를 갖고 활동하는 존재. 이것도 된다.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가? 자,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부동산 동그라미. 자, 이것이 바로 그거죠. 자, 볼까요? 대리하거나 대표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그 계약서 중개사란에 무슨 대표가 아닌데요. 대표가 아닌데 대표자라고 해놓고 자기 이름을 갖다 썼어요. 그러면 이것이 작용모형 작성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매계약서라든지 임대차 계약서를 쓸 때 그 중개사 사무소, 그 중개사란에 중개사의 그 이름을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쓰게끔 되어 있는데 그 중개사 간판, 그 사장 이름을 갖다 써야 돼요. 그런데 중개사에 보면 일하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 직원들 이름 쓰면 안 됩니다. 직원들 이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개사 대표 이름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직원이 대표자 이름 쓰지 않고 자기 이름을 썼다면 이것이 작용모형 작성죄가 된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작용모형 작성죄는 권한이 없는 자라 했습니다. 대행자가 아닌 자 동그라미 치시고 그 자가 계장난에 자기 이름을 썼기 때문에 작용모형 작성죄가 되죠. 2번도 위임계약을 해지했으니까 권한이 없는 자 아니겠습니까? 권한 없는 자가 자신을 위 단체의 대리인으로 썼다라고 했을 때 역시 작용모형 작성죄가 되죠. 3번 보죠. 종중의 신임 대표자 등이 선임되고 전임 대표자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죠. 정지 가처분 결정이 있었는데 있은 후에 그 가처분 결정이 취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빨간색으로 위 가처분 결정 정지죠. 정지라는 가처분 결정이 있은 때부터 취소될 때까지의 자격을 이 사람이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근데 그 신임 대표자가 정지 가처분 결정이 있고 나서 취소될 때까지 이 사람이 그 타인 자격을 쓰게 되면 작용모형 작성죄가 됩니다. 자, 이 판례랑 비교할 것이, 자, 밑에 5번 판례인데요. 역시 똑같은 판례죠. 정지라는 이 가처분 결정이 있었고 결국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파란색으로 이 가처분 결정 이전 셈을 지시고
이전에 작성한 가처분 결정이 있기 이전에 작성한 이사록은 자격문 작성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썼다 할지라도 행사체가 되지를 않는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전이냐, 다시 올라가서 이후냐, 그쵸? 이후죠. 가처분 결정 시부터니까 그 이후부터 취소 시까지는 작용이 없는 것이니까 그 쓰게 되면 자격문 작성체가 됩니다. 자, 밑에 죄가 되지 않는 거. 그렇죠. 권한이 있는 것은 죄가 안 되는 거죠. 지위를 남용했다 세무 치시고 권한이 있는 사가 쓴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고요. 자, 위임 받았네요. 권한이 있는 사람이죠. 그 다음 대주주니까 권한 있는 사람이고요. 승낙 받았으니까 타인 자격을 써도 괜찮겠죠. 그래서 썼다 할지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총론 시간에 배우는 뭐 양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됐습니다. 자, 공문서 위조죄. 자, 위조 변조에 대한 설명은 전 시간에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바로 판례로 가겠습니다. 자, 공문서 변조죄는 뭐 쭉 나와 있네요. 뭐뭐가 있을 때 성립하게 되고 사후에 세무. 동의나 추인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미 성립한 죄에는 하등 영향이 없다. 항상 권한이 있다 없다 이런 문제는 항상 행위 당시 일놓고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후에 뭐 동의가 있었다 이런 것들은 형법상으로 그린 의미가 없어요. 사후에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죄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성립한 제 기수에는 하등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 자, 행사할 목적이 무엇일까에 나와 있는데 자, 밑에 동그라미 1번 그 상대방에게 문서의 진정에 대한 착오를 일으키면 충분하고 그 다음 밑에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좀 바꿔볼게요. 자, 세 번째 줄부터 변조 전부터 동그라미 1번 변조 전의 그 문서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 그 다음 그 윗줄에 그 상대방에게 동그라미 2번 문서의 진정에 대한 착오를 일으킬 목적 그렇죠?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출제 한번 된 적이 있었는데요. 행사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줄에 목적이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이런 목적도 되지만 두 번째 줄에 이런 목적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2번 목적이 전부 다 뭐가 될 수 있다? 행사할 목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됐고. 자, 위조가 되는 거. 자, 사진 동그라미. 그 다음 사진 동그라미. 동일성을 상실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변조가 아니라 위조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 보세요. 권한이 없는 자라 했잖아요. 권한이 없는 자. 없는 자가, 자, 보세요. 유효기간이 경과했잖아요. 경과했는데, 그 경과한 것을 못 쓰게 되었잖아요. 경과한 것을 그 유효기간과 발행일자를 정정했다. 저 빨간색 밑줄 보시고, 동일성을 상실시켰죠. 유효기간이 경과했는데 경과하지 않은 것처럼 썼기 때문에 누가? 권한 없는 자가 있기 때문에 동일성을 상실시켜서 뭐가 된다? 적어볼까요? 이 부분은 뭐다? 동일성을 상실시킨 것이다. 그래서 위조가 되는 거예요. 자, 4번도 권한이 없는 자네요. 빨간색으로 허위의 반출증을 썼다면 위조다 하는 거예요. 위조다. 됐죠? 자, 그 다음 5번은 우리가 총론 시간에 봤던 건데 자, 보조자가 임의로 썼다. 그렇죠? 계장이라는 사람이 보조자죠. 결제 없이 썼다. 했을 때 위조다 그랬어요. 간접 정범이 아니고 그렇죠? 이 보조자는 뭐라 그랬어요?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 지 멋대로 결제하지 않고 멋대로 쓰게 되면 위조죄가 된다. 이 5번은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6번을 보시게 되면 위임 취지에 반하여 이런 말 자체가 권한이 없는 자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조자가 위임 취지에 반해서 지 멋대로 허위 내용을 썼다면 위조가 되는 것이다. 됐나요? 끊고 그와 같은 행위를 지시한 이 중간 견제도 똑같이 그 위조죄의 공범이다. 위조죄의 공범이 된다. 이 판례도 출제가 많이 되었었고
자, 7번. 국립경찰병원장 공문서라고 했습니다. 그쵸? 공문서다. 공문서. 직인과 계지인을 날인하고 성명과 병명 및 향후 소견서를 기재하였었다면 가로 열고 비록 진단서 발행 번호나 의사의 서명 날인이 없더라도 가로 닫고 뭐가 된다? 위조죄가 된다. 자, 됐죠? 형식과 외관을 구비하였기 때문에 위조가 된다라고 봤습니다. 이것도 출제가 되었고, 자, 위조가 아닌 거, 권한이 있는 자가 하는 것은 위조가 안 돼요. 권한이 있다, 세모 치시고 안 된다고. 그쵸? 친절하게 제가 적어드릴게요. 있으면 위조가 안 되고, 변조가 안 되고, 자격 모용이 안 되고, 됐나요? 그 문서의 기재사항을 인식하고 그 문서를 작성할 의사로서 이에 서명 날인하였었다면 됐나요? 설령부터 가로 열고 그 밑에 가로 닫고 하더라도 그 성립은 진정하기 때문에 성립은 진정하다고. 그러니까 위조 변조가 이런 것이 안 된다고요. 됐나요? 자, 1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번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이제 2번이 워낙 잘 나오는데요. 공무원 아닌 자가 파란색으로 담당 공무원. 권한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 뭘 못해요? 위에서 말씀드렸잖아. 위조 X, 변조 X, 자격 모용 X. 안 된다고, 그쵸? 그와 같은 내용의 증명서를 발급받았을 때, 자, 보세요. 위조죄의 간접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담당 공무원이 위조가 안 되니까, 그쵸? 이 공무원 아닌 자도 그 죄의 간접 적용이 안 되지. 그래서 밑에 된다 그러면 틀려요. 끝에, 여기, 된다 그러면 틀려요. 자, 2번 볼게요. 역시, 이, 권한자가 직접 서명하지 않고 타인에게 지시했다. 지시세모 치시고. 동의받은 것이니까, 여기 나오죠. 지시나 승낙받은 것이니까 위조죄가 애당초 탈락됩니다. 자, 그 다음은 많이 보셨죠. 계약세모 이것은 많이 봤다. 이렇다고 해서 이 공문서가 되는 게 아니죠. 여기 공무소 공무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공문서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쵸? 죄행법정지에 어긋난다. 이것도 잘 나왔고요. 뭐 1번, 2번, 3번 다 잘 나왔어요. 체크하시고. 다음 페이지. 자, 변조 볼까요? 변조. 이 공무원이 작성한 것이 있고 개인이 작성한 것이 있는데 공무원이 작성한 것이 있고 개인이 작성한 것이 있는데 이게 한 개의 문서에 있다는 한 개의 문서에. 그쵸? 복합 문서인가 그러면? 근데 공무원이 작성한 증명 문구에 의해 증명되는 빨간색으로 요 개인 작성 도구나. 그쵸? 이 동일수 유지가 된 거죠. 한 개의 문서 속에 공사문서가 다 있단 말이죠. 그쵸? 그 중에서 진정 성립된 거잖아요. 진정 성립된 것인데 그 중에서 개인 작성 부분을 약간 바꿔 썼다고요. 동일성이 유지가 된 것이므로 변조죄다. 이런 말이죠. 가철이니까 동일성이 유지가 된 거죠. 변조다. 자, 권한이 없는 자가 되네요. 기재 내용이니까 동일성이 유지된 것이고요. 중복, 추가 기재, 바꿔치기 이런 것들 다 동일성이 유지가 된 것이므로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권한 없는 사람이야. 권한은 없어졌다. 이 권한 없다. 이 권한 없다. 지 멋대로 했다. 그쵸? 기한 담당자가 지 멋대로, 그쵸? 임으로 했다. 이런 것들 전부 다 권한 없는 자가 한 것이므로 동일성이 유지가 되므로 변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그 밑에 수정했다 동그라미 치시고 역시 사전 동의 없이 했죠. 그쵸? 그 진정 성립이라고 했으니까 약간 수정한 거 동일성이 유지가 된 상태에서 그것이 된다. 됐나요? 비록 위 피고인이 을에게 그 작성 명의자들부터 수정한 부분에 도장을 받아 놓으라고 지시하였다 할지라도 이건 뭐예요? 도장을 미리 받아놔라 라고 지시했다. 이게 사후적 사전이 아니고 사전 동의가 아니고 사후적 승낙이기 때문에 기수에는 영향이 없다 이런 말. 이것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자, 안 되는 거 보겠습니다. 하나 더 있네요. 자, 8번 역시 비고란을 비고란이니까 진정 성립된 것인데
그 비고란을 글씨 내용을 약간 바꿨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고 수정이기 때문에 변조다 이 말입니다. 자, 안 되는 거. 진정 성립이 아닌 것은 안 되죠. 허위 작성이니까 진정 성립이 아니므로 변조지 객체되지 않고, 풀이다, 볼펜이다 이런 것은 상대방이 왔을 때 진정한 것으로 오심케 할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 건이라는 부분, 공문서에 보면 건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가리고 일부를 복사 떴다, 복사 세모 치시고, 점선을 그었다, 세모 치시고, 이런 것들은 왜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서 변조가 되지는 않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 작용모형죄 갑니다. 설명을 다 드렸고, 자, 판례 보시면 역시 권한이 없는 자가, 그렇죠? 자격을 모형했을 때 죄가 된다. 자, 2번이 출제가 잘 돼요. 자, 주식, 부식, 구입 담당 공무원이네요. 과장 결제란에, 자기 과장이 아니에요. 과장 결제란에, 과장이 아닌데, 자신의, 동그라미 쳐봐요. 자신의 설명을 했다라고 했을 때, 자격모형죄가 되죠. 기출문제 가보면, 공문서 위조죄 하면 틀려요. 자, 밑에 판례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갑은 7월 16일 7시경에, 5시경에, 같은 날짜로 제1구청장에서 제2구청장으로 전보되었다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전화로 통보받았다. 이게 뭐죠? 이것이 이제 민법에서 도달주의라 그래요. 도달주의. 도달주의가 뭔가요? 도달함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도달주의.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 이때 바로 효력이 발생한 거죠. 이때 1구청장의 권한은 없어지고 제2구청장으로 효력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제1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1구청장 권한에 속하는 그 결재란에 서명을 했어요. 됐어요? 그럼 여기서 이 구청장으로 지금 전보됐잖아요. 이 전보가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전보가 됐다는 말은 권한이 원래 있었는데 방금 보았듯이 이 권한이 없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럼 을구청장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을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결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갑구청장의 권한을 썼단 말이에요. 이름은 역시 자기 이름 쓰고, 그쵸? 뭡니까? 자격모형죄가 되는 거죠.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아니고요. 자, 그 다음 진단서 작성죄.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유형위조, 형식주의는 다 봤습니다. 이제 무형위조를 볼 거예요. 자, 주체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만 됩니다. 그래서 뭐라 해요? 진정신분범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비공무원을 말해요. 비공무원. 공무원이 아닌 자들. 공무원인 사람은 여기서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자, 됐죠? 그래서 판례 보시면 진단서 작성죄의 주체는 빨간색으로 공무원이 아닌 그 사람만 돼요. 따라서 공무원인 의사 밑줄 그으시고 X, 이 사람은 주체가 될 수가 없다. 자, 됐죠? 그래서 기출문제 가보시면 공무원인 의사가 했을 때 진단서는 안 나와요. 틀렸다는 거고. 그 다음 국립병원 진료부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했을 때 그것이 역시 마찬가지로 진단서 하면 틀려요. 자, 나머지는 참고로 봐두시고요. 객체는 진단서, 검안서, 생사에 관한 증명서인데 시체 검안서, 진단서, 출생증명서 등을 말합니다. 자, 이 진단서 속에는 소견서 포함됩니다. 동그라미 치시고. 소견서가 뭐죠? 동네 병원에 가면 우리가 처음 어디가 아프면 동네 병원 가잖아요. 근데 조금 병이 심각을 해서 동네 병원에 장비도 없고, 그러니까 큰 병원 가라,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가라 할 때 이 동네 병원 의사가 소견서를 써줘요. 우리 동네 병원에서는 이런 진단을 인 것 같은데 뭐 좀 이런 식으로 써주잖아요. 그 소견서를 그 의사가 이상하게 쓰면 이것이 허위 진단서 작성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입퇴원 확인서 세무 쳐보세요. 이것은 입퇴원 확인서는 의사가 쓰는 것이 아니고 병원 직원이 뽑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진단서로 볼 수가 없죠. 죄가 되지 않는다. 됐죠? 그 다음 허위작성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썼을 때 허위작성죄가 돼요. 근데 만약에 일치한다. 그러면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죄가 되지 않는다. 죄가 되지 않는다. 자, 고의가 필요한데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중요한 것이 여기 진단서 작성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설명드렸지만 목적범이 아니다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행진부 배우셨죠? 행진부, 각종 행사죄, 진단서 작성죄, 부실기재죄 이 세 가지는 목적범이 아니다. 그래서 고의 관련해서 목적이라는 것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자, 이 허위 진단서 작성죄에서의 고의는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 그리고 진실에 반한다는 점, 이런 것만 주관적 요건, 객관 요건이 있으면 이 죄가 되죠. 자, 밑에 판례 보시면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뭐뭐라고 썼다라고 했을 때 고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파란색으로 소홀히 했다, 오진했다 이런 말 나오면 고의가 탈락되기 때문에 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허위 공문서 작성죄. 이건 목적범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행사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범이다. 그래서 진단서하고 좀 틀려요. 자, 주체가 누군가요? 주체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작성 권한이 있는 공무원. 그쵸? 권한이 있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자, 권한이 없다면 그때는 위조가 되는 거죠. 요 1번, 2번 묶으시고 3, 4번 묶으시고. 권한이 있다는 말은 여기 보시면 권한을 남용했다. 그쵸? 권한을 위임받았다. 이런 것들은 이제 권한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권한이 없다. 그쵸? 다음 보충 기재할 권한만 위임받았다. 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위조죄, 위조죄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자, 객체 가보시면 자, 공문서 공도한데요. 자, 밑에 판례 보시게 되면 직무에 관한 문서라고 하는 것은 대외적, 대내적 다 된다. 그 다음 반드시 법률상 근거일 필요는 없습니다. X 하시고 그게 명령이든 내규든 관례이든 이러면 됩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그 3번인데 허위신고임을 알면서 기재했다면 이 죄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실질적 심사권이든 형식적 심사권이든 가리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실질적 심사권, 형식 심사권을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어쨌든 작성 권한 있는 공무원이 허위 신고임을 알면서 했다면 전부 다 죄가 된다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굳이 이런 거 알지 마시고 뭐 등기부적부 뒤에 나올 건데 필요 없어요. 일단 이렇게만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변경의 시험 나오지 않으니까 됐고, 자, 기출지 가보시면 한 개의 문서가 있다. 그 다음 2인 이상이다 라고 했을 때 1인의 완료로서 그 행위는 완료된다. 한 사람이 완료하면 전체가 완성된다 이 말이에요. 두 사람 이름을 다 써야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만 쓰면 그 문서는 완성된다. 따라서 나머지 가려고 나머지 사람의 서명 날인이 없다 하더라도 전체가 죄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왜 한 사람만 쓰면 완료가 되는데요? 추상적 위헌범이니까. 아시겠어요? 자, 허위 작성은 쉽습니다. 빨간색 들어보시고 동그라미 치지 마시고 밑줄만 걷게요. 호적 리는 호적 공무원입니다. 신고사항이 허위임을 허위 밑줄짝 알면서 그냥 썼다면 이 죄가 되죠. 자, 검정색 들어보세요. 검정색 밑줄 그으세요. 농지 전용 허가를 해주서는 안됨 밑줄짝. 본인이 직접 출두한 바 없음 밑줄짝. 본인이 직접 출두한 바 없음 밑줄짝. 거보세요. 그다음 빨간색 들어보세요. 이게
객관적인 얘기잖아요. 실제로.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허가하여 줌이 타당하다. 밑줄자. 헛소리 하고 있는 거죠.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 발급받은 것처럼 밑줄자. 그가 직접 신청 발급받은 것처럼 밑줄자. 전부 다 빨간색이 뭐예요? 허위작성. 허위작성. 자, 밑에 다시 한번 검정색으로 공사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어요. 준공검사가 한 것이 아니에요. 원본과 대조하지 않았어요. 갑이 세대주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빨간색으로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했어요. 공사가 완성되지 않았는데 준공검사 쓰면 안 되잖아요. 준공검사를 한 것이 아닌데 왜 준공검사를 했다는 내용을 쓰고 있냐고요. 원본과 대조하지 않았는데 왜 원본 대조 필 이렇게 쓰냐고요. 갑이 세대주인데 왜 을이 세대주라고 쓰냐고요. 전부 다 허위작성. 9번을 가보시면 동시에 함께 이루어졌는데 또 대리인이라고 했는데 확인한 바가 없는데 빨간색으로 동시 함께 있으면 같이 적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는 빼고 왜 하나만 적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만 기입했냐고. 대리인인데 왜 본인 것이라고 했냐고. 확인한 바 없는데 왜 마치 그럴 것을 확인한 것처럼 했냐고. 전부 다 허위작성. 설령 이것이 업계 관행이라 할지라도 관행이 유죄를 무죄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관행이 잘못됐으면 관행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업계 관행이라 할지라도 정당하다고 볼 수가 없다. 죄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다음 페이지 똑같아요. 역시 검은색 펜 드시면 실제 참여한 바가 없잖아요. 또 체포 사유 및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잖아요. 근데 빨간색으로 왜 참여한 것처럼 쓰냐고요. 아니 했는데 왜 헛소리 하고 있냐고요. 그쵸? 검정색으로 무허가 건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무허가 건물을 왜 허가가 받은 건물이 것처럼 쓰냐고요. 그쵸? 왜 다른 내용을 쓰냐고요.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허위작성이다. 자, 안 되는 거 보겠습니다. 자, 밑에 1번 체크, 2번 체크, 3번 체크 전부 다 출제가 잘 돼요. 자, 파란색 들어보시고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했다 할지라도 내용에 거짓이 없대요. 내용에 거짓이 없으면 허위작성이 아니지. 됐어요? 내용에 허위가 있어야 허위작성이지 내용에 허위가 없다면 허위작성이 아니죠. 설령 여기서 법을 잘못 적용했는가 제대로 적용했는가는 묻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의로 적용해서는 안 될 조항을 적용했다 할지라도 그 허위 내용에 기재가 없다면 세모 치시고 죄가 되지 않아요. 그 다음 자, 건축 담당 공무원이 건축 허가 신청서를 처리 접수함에 있어서 자, 건축 허가해 주세요 라는 허가 신청서예요. 근데 담당 공무원이 어떻게 했어요? 밑에 군수의 결재를 받아가지고 허가서를 써줬어요. 허가 신청서를 내려왔으니까 결재 받아가지고 허가 신청서 써줬다고요. 이것이 허위 공문서 작성죄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 건축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것은 그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변론이란 말이에요. 변론이고 뭐다? 허가 신청서 내려왔기 때문에 결재받아서 허가 내준 것은 일단 허위 작성은 아닌 거예요. 됐나요? 자, 4번. 뭐 표시를 해야지 뭐 허위 작성이지. 표시를 안 했는데 허위 작성이 아니다. 자, 목적범위죠. 그래서 고의 외에 목적범위 있어야 되는데요.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그 내용이 허위라는 거. 요 사실을 알면 돼요. 그렇죠? 그것만 되는 것이지. 구체적인 소원의 밑줄 X, 위험 밑줄 X. 이건 개인적 법익이 아니잖아요. 개인적 법익이 아니고 사회적 법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발생 이런 건 요건이 아니다 이거예요. 또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면 그냥 고의가 인정되는 거예요. 여기서 상급관청에 뭐 양해나 지시가 있었다, 이런 거 있었다 해서 이 고의가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거. 왜? 이건 사회적 법익이잖아. 개인적 법익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판례가 나와주는 거예요. 자, 고의가 탈락되는 거. 자, 미역 검사를 하는데 1번만을 추출하여 걸범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과하여 외관 검사를 한 것처럼 작성하였다 할지라도 이것이 파란색으로 관행세무 였었다면 인식은 없는 것이다 라고 봤어요. 여기서 이 관행을 잘 봅니다. 이 관행은 고의를 탈락시키는 거, 탈락시키는 사유는 돼요. 고의를 탈락시켜주는 사유는 되는데 그 앞에 여기 관례라고 하는 부분 나오죠. 관례라고 하는 부분은 유죄를 무죄로 바꿀 수는 없어요. 관례라고 하는 것이 책임 조각사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유일하게 딱 하나 죄가 안 되는 것이 한 번 있었는데 이 관행이라고 하는 것은 인식 고의 탈락 요소는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받으시고 고의와 관련해서는 인식이 없다. 이것이 맞는 거예요. 그 다음 이 2번이 많이 출제가 되었었죠. 번거로움을 회피하고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서 변동이 없다는 이 확신하에 하게 되면 고의가 역시 탈락되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총론 시간에는 요거 했죠. 번거로움을 회피한다. 세무 치시고 신속히 처리한다. 세무 치시고 이런 것들은 했을 거예요. 여기서는 제가 확신에다가 세무 치는 거. 그 다음 출발을 도착이라고 그쵸? 요것은 옥이라고 받는 것 같아요. 옥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 요 사소한 차이, 사소한 차이가 뭔데? 뭐 1.12평, 0.25평. 이건 사소한 차이니까 이것은 고의가 탈락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간접 정범의 성부를 볼게요. 자, 이 부분들은 우리가 총론 시간에 봤던 것들인데, 볼 거고요. 그쵸? 권한이 있는 사람이 했다면, 그때는 간접이 되죠. 자, 볼까요? 여기 보세요. 여기 공무원이 있는 사람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게 하였다면, 그때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이 되죠. 맞죠? 근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을 반대로 뒤집어 놓고 보게 되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을 이용해서 공문서를 작성하게 하였다면 이 비공무원에게는 죄가 되지 않아요. 그 죄의 간접이 안 돼요. 맞죠? 총론 시간에 배우잖아요. 총론 나중에 참조하시고요. 좀 여기 와보세요. 공무원이 작성 권한 있는 이 작성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렇죠? 권한 없는 자를 이용하거나 다른 권한 있는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이게 하게 하였다면 그제의 간접이 돼요. 그래서 이 보안과장이라는 작성 권한 있는 사람이 그 밑에 정을 모르는 이 담당 경찰관을 도구로 이용하여 그 내용을 기재하게 하였다면 보안과장에게는 그제의 간접이 돼요. 그러나 방금 보았듯이 이 공무원 아닌 자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도구로 이용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공무원 아닌 자 세무. 그렇죠? 그 사람이 공무원을 기망하여 하게 하였다면 간접이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되는 수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공무원 아닌 자와 공무원이 빨간색으로 공동하여 했다면 이게 바로 뭐죠? 이게 바로 33조 본문을 적용하게 되면 비신분자가 신분자와 함께 하게 되면 그 죄의 공범이 돼요. 그건 33조 본문을 적용했을 때 그런 것이고 원칙적으로 그것이 아닌 간접정보 형태로 하게 되면 이 죄가 되질 않아요. 그 33조 할 때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됐나요? 그 다음 자 이거 보세요. 자, 근데 그 공문서가 좀 특수한 공문서예요. 특수한 공문서라면 이 공정증서 원본 등이라면 그때는 이 비공무원에게 공정증서 원본 등 불실기재죄가 되는 거예요. 그건 다음 시간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그냥 이것이 일반 공문서라면 이 비공무원의 처벌정이 안 돼요. 처벌정이 없는데
공문서가 좀 특수한 공문서라면 이 비공무원에게 간접정범 형태의 죄가 되는데 그게 공정증서 원본 등 불실기죄가 된다. 그 다음 자 비공무원이 이 공무원이 지금까지 선의를 받잖아요. 선인데 지금 이게 악의다. 악의다 했을 때는 뭐가 돼요? 그때는 악의 공무원에게는 이 공무원 자체가 공문서에다가 허위 작성하게 한다는 고의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에게는 뭐가 돼요?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되고 비공무원에게는 그 죄의 공범이 돼요. 이해되시겠죠? 자, 보조공무원일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보조공무원, 계장이라든지 동사무소 방위병 그런 판례가 있는데 보조공무원이 공무원을 도구로 이용했을 때에는 그때는 이 보조공무원에게 그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이 돼요. 이 모든 것이 다 총론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총론 시간에. 그렇죠? 도구로 이용하지 않고 직접 써버리게 되면 앞에서 배운 대로 공문서 위조죄가 되죠. 다시 와보세요. 보조공무원. 이 보조공무원. 그 기한 담당자가 보통 보조공무원이거든요. 자기가 정을 모르는 결제권자, 작성권자의 결제를 이용하였었다면 그제의 간접정범이 돼요. 그런데 결제를 받지 않고 결제를 이용했었다면 간접이 되지만 결제를 이용하지 않고 지 멋대로 써게 되면 위조가 되는 거예요. 자 밑에 이 내용들 전부 다 새삼스럽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총론 시간에 다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호자 나오네. 보호자 공무원 또는 기한 또는 초한 보호자 공무원이에요. 보통 6급 이하. 6급 이하. 경찰로 치면 경정 말고 경감 이하들은 전부 다 보조 공무원으로 봐요. 그래서 허위 인정을 모르는 상사를 도구로 이용하였다 라고 했을 때 끝에 간접이 되죠. 그렇죠? 그 다음 주사 보니까 7급이거든요. 7급 공무원인데 역시 정을 모르는 총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뭐뭐하게 하였으니까 그제의 간접이 되는 거예요. 자 밑에도 보조 공무원 나와 있죠. 그 사람이 그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를 도구로 하였기 때문에 간접이 돼요. 여기까지는 똑같죠. 똑같죠 이 세 가지가. 그런데 결제를 받지 않고 지 멋대로 임으로 써버리게 되면 위조죄가 된다. 자 또 보호자 공무원이죠.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했네요. 그러면 그 밑에 간접이 된다. 끊고 그쵸? 이와 공모한 자 역시 그 간접 정보의 공범이다. 이게 이 판례잖아요. 보조 공무원, 공무원, 도구로 이용한다. 선의, 공문서에다가 플러스 허위 작성한다. 그럼 이 사람은 무죄고요. 고의가 없으니까 무죄이고요. 이 사람 뭐가 돼요?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간접 정범이 되고요. 맞죠? 이때 A라는 민간인이 이때 가공해요. 가담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그 범죄의 이 앞에 있는 범죄의 그쵸? 이 앞에 있는 범죄의 이 죄의 공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위 공문서 작성죄 간접 정범의 공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례에서는 누구였어요? 사례에서는 이 사람이 동사무소 방위병이었죠. 동사무소 방위병. 이 사람은 예비군 아저씨. 이 사람은 동사무소 중대장, 예비군 중대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예비군 아저씨는 뭐다? 그 간접 정범의 공범이다. 맞죠? 공무원 자 역시 그 간접 정범의 공범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반드시 공무원 신분이 있는 자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민간인이 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판례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총론 시간에서 많이 봤고. 자, 그 다음. 자, 공무원 갑 나왔네요. 적어볼까요? 보조 공무원입니다. 보조 공무원. 그 다음, 중간결제권자인 피고인이 누구예요? 역시 이 사람도 보조 공무원.
예. 그 다음 빨간색으로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최종 결재권자인 을. 그쵸? 했을 때 예, 마지막에 간접이 된다. 간접이 되는 거예요. 간접이지 CF 공동정범이다. 그러면 틀려요. 자, 무슨 얘기인지 볼까요? 자, 보조 공무원이 따라 적으세요. 보조 공무원이 있어요. 이 사람 주사부예요. 7급이죠. 다음 보조 공무원 또 있어요. 이 사람은 주사, 즉 계장이에요. 6급 계장. 그쵸? 이 사람 악의, 악의. 둘 다 악의. 둘 다 악의. 됐어요? 이 사람이 이제 계장한데 문서 보고하겠죠? 둘이 왔어요. 둘이 공모했다니까, 공모. 그래서 야, 이 작성 권한 있는 공무원, 권한 있는 공무원에게 공무원을 이용하자. 도구로 이용하자. 했고, 이 사람은 도구로 이용당했으니까 선의자죠. 그래서 공문서에다가 플러스 허위 작성을 합니다. 맞죠? 그럼 이 사람 뭐가 된다고? 무죄라고. 선의자니까. 근데 이 안에 둘, 보조공무원 둘. 그쵸? 보세요. 공무원 갑이 허위 사실을 뭐뭐 작성한 다음에 이를 첨부하여 결재를 상신하였고 담당 계장으로서 중간 결재권자의 피고인 둘 다 그쵸? 둘 다 이 사람이 이제 계장이라면 계장 과장으로서의 과장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결재권자인 이 을이란 말 을에게 결재를 하였다면 피고인과 이 둘 다 뭐가 된다? 둘 다 그 죄의 간접정범의 허위공문 작성죄의 간접이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제가 뭐라고요?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둘 다. 이 과장을 도구로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둘 다 그 죄의 간접정범의 공범으로 처벌된다. 이런 말. 그걸 말씀드린 대로 방금 보았듯이 공동정범하면 틀리단 말이에요. 간접이지. 자, 다음 페이지. 타죄와의 관계. 타죄의 관계. 자, 요 1번, 2번 논리를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공무원이 위법 사실을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은폐 목적이었다면 허위공문서 작성죄만 돼요. 우리 총론 시간에 배웠죠? 부재개범할 때. 그런 것이 아니라 새로운 권리 부여를 하였었다면 이 직무유기죄까지 따라붙어요. 그땐 경합범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빨간색 들어볼까요? 첫 번째, 공무원이 그 허가 조건 위배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숨기기 동그라미. 은폐하기 위하여 은폐 동그라미. 은폐 동그라미. 그쵸? 또 밑에 판례도 경찰관들이 18명의 도박 범행 사실을 적발하고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적발하고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못하여 묵인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묵인해달라 은폐해달라는 목적 아닙니까? 은폐해달라. 그래서 역시 빨간색으로 허위 작성하게 하였다면 또 허위 보고하게 하였다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가 됩니까? 전부 다 그렇지. 요점은 되는 거지. 허위 공문 작성죄만 다 되는 거지. 요것만 됩니다. 그쵸? 허위 공문 작성죄만 됩니다. 별도로 직무기재 안 돼요. 마지막도 전부 다 허위 공문 작성죄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파란색으로 군 직원이 농지 전용 허가를 해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 허가하여 줌이 타당하다. 파란색으로 허가하여 줌이 타당.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랬을 때에는 그렇죠? 뭐까지? 그렇지. 직무유기죄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위공문 작성도 되지만 직무유기도 되면서 경합범이 된다. 이렇게 두 개의 죄가 다 된다. 라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